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도 밖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저희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앞으로 여러분이랑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부동산은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게 좋은데, 무엇보다 꾸준히 열심히 해왔고 무엇보다 이번 힘든 시장을 같이 겪은 분들, 이분들의 책이에요. 저희 이제 멤버십 백수클럽의 책인데 이걸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참 다양한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전 좀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출판 예매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예매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요 이벤트가 아마 인원수가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빨리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장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번 하락장이 있잖아요. 제가 투자 생활을 지금 20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선 저만의 전문 영역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냐면 부동산은 전문 자격증이 제가 하는 일에는 따로 없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락장이 훨씬 중요해요. 부동산은 지금 말씀드리면 되게 웃기게 들릴 거 아는데, 한 40년짜리 서울의 아파트 역사를 놓고 보면은 하락 구간이 20%가 안 돼요. 전체 구간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상승 구간이고요. 한 20%가 안 되는 구간이 보합이나 하락 구간이에요. 굉장히 우상향한 그래프인데 이게 약간 엉터리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 이자, 세금이 빠져 있잖아요. 저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코스피나 나스닥 지수도 상장 폐지된 기업이 지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완벽한 넘버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락장이. 근데 하락장을 잘 이겨낸 사람이 다음 시장에서 뭘 얻어도 얻고 하락장에서 살아남아야지 투자를 오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하락장은 진짜 장난 없었어요. 근데 벌써 약간 과거형으로 얘기하려고 하죠. 항상 지금도 안 좋다고 입에 달고 있어서 욕까지 먹었던 전데, 슬슬 이번에 아마 정규 강의 19기 하게 되면은 시즌 3로면 저는 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는 제가 막 나누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나누는데, 제가 시즌 3라고 얘기하는 뜻은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흐름 방향 자체가.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을 이겨내면서 전 뭘 했냐, 저랑 다른 공동 저자분들은 각자의 할 일을 했고 원고는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참 많은 걸 느꼈고 저도 배웠고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시장 브리핑 한 3가지로 좀 추려서 해드릴까요? 일단 첫 번째로 민폐란 테마, 민폐를 끼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 좀 해당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저도 참 송구스럽지만 인천 그리고 대구가 있어요. 이게 왜 민폐냐, 인천은 서구 검단에 입주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빠지지가 않아요. 바닥을 잡은 지 꽤 오래됐는데 들쭉날쭉하죠, 아무래도. 근데 전세가나 매매가나 뻗틴단 말이에요. 근데 인천이 뻗티는 이유가 뭐냐,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검단에 누군가 분양을 받았죠. 그러면 입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자기 집을 전세를 놓던 매매로 하든 어쨌건 비워놓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단에 그 큰 택지 지구에 누가 분양을 받았겠어요? 전부 다 인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인근의 도시를 살펴보세요. 좀 멀리는 고양시, 가까이는 김포시, 또 아래쪽으로 약간 가면은 시흥시, 안산시, 그리고 인천의 나머지 지역이 이유 없이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회복을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나오는데도,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시세가 그대로예요. 특히 김포, 특히 고양시. 왜 이럴까요? 가서 탐문조사를 해보면은 빠져나갑니다.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내가 빠져나가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처분이 안 되니까 급매로 던지거나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근의 도시들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정작 입주가 있는 검단 신도시는 버티고 있다. 인천은 이제는 아예 약간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대구도 경상도 인근에 있잖아요. 여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해당 지역이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이유는 가성비가 시장에서 인정하는 최저가까지 간 거예요.
말 그대로 바닥을 찍은 거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찍어 누르고 미분양까지 있는데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건 인근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수요자가 봤을 때 바닥이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시장을 가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내 집 마련 같은 거는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셔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어떤 단지를 버냐,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 지역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월, 그러니까 6월이란 테마가 있는데, 제가 3월달 한 3월 6일부터 이제 설레발을 쳤는데, 다행히 제가 설레발 친 게 지금 데이터로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3월에 4,000건, 4월에 4,000건, 5월에 원래 4,000건 하려고 했는데 5월달이 좀 싸합니다 지금. 왜냐면 거래량이 퍽퍽 늘어요. 안 늘다가 퍽퍽 늘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뭉쳤다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예전에 이제 퍽퍽 몰리던 때의 데이터를 갖다 쓰면 되는데 비슷한 때가 잘 없어요. 이 정도로 이제 적었던 때가, 전체 거래량이.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6월달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제가 시장을 좀 다니잖아요. 5월달이랑 달라요. 6월달은 금매를 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물수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에요. 매물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7월달까지 역전세 매물이 있어요. 데이터상 딱 봐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세 난 분,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전세 만기가 온 분, 그리고 종부세 때문에 금매로 내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하는 시기가 6월달부터 나옵니다. 야, 역전세 이미 맞았어, 전세 만기 다가왔어, 종부세 이미 내기로 했어.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던질지 아니면은 물건을 걷어들일지, 걷어들이더라도 대출로 때울지 뭐 월세로 때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물건을 안 팔기로 결정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옥장에선 이분들이 제발 진짜 좀 사가주세요, 팔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전세가 좀 나가요. 전세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출도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새로 받는 대출도 좀 내려갔거든요. 예전보단 잘 나와요. 제일 안 나올 때보다는. 대출로도 떼우고 많이 이제 약간 탐구를 했고, 일부 단지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매도하기도 아까운 게 이미 종부세는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매도인들의 상황인데요. 매도인들은 여러분이 의심 가시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리 못난이 단지나 지금 안 좋은 단지도 금매는 줄고 있어요. 근데 금매가 팔려 나가는 것도 있는데, 팔려 나가는 것도 있고 거두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도 놀란 게 진짜 많더라고요. 금매가 지난 2년 동안 진짜 많았어요. 매도인들이 망하긴 진짜 많이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으시고 본인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결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매도인들이 금매를 내놓고 던져야만 하는 이유는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줄었고, 그래서 나가보시면 있던 금매가 그냥 안 팔기로 하셨대요. 이거 출발 안 된대요. 그리고 그 가격에는 못 파시겠대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뭐냐면 이제서야, 어떻게 제목을 지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총 세 가지 정리 중인데, 두 번째는 시장 얘기잖아요. 세 번째는 요새 종부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알았는데 세금을 건들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데요. 세금을 건든다는 건 뭐냐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다 정리하면 하나예요.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공급이 안 되는 걸 우습게 보는데, 공급이 안 되는 상태로 멈춰서 몇 년이 지나면은 시장에 대지양이 일어나요. 무슨 대지양이냐면 폭등이 일어납니다. 그냥 집 가진 사람이 짱이 된다니까요. 필수제죠. 필수제인데 공급이 멈췄어요.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짱인 거예요. 이게 참 애석하게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텐데, 정치적인 내용은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종부세 얘기 나왔잖아요. 나중에 양도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취득세 얘기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시장을 점점 정상화시키고 있는데, 요건 제가 봤을 때 공급 부족, 신규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금매 부족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것까지 판단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전월세 공급 부족을 파악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선에서 썼어야 될 패를 전부 다 버렸다가 이제 와서 꺼내드는 이유를 전혀 전 이해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해 못하겠죠. 뭐 그쪽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벌써 3가지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시장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시장에 집착하고 다녔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전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래봤자 아직 상승장이 아니에요. 아직 침체장이에요.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지금이 제가 밖에 나와서 느끼기에도 변곡점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3월달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같이 지켜봐 주세요. 결국 여러분이 집에서 기다리셔도 저도 있고 제가 제일 빠르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나오고 데이터를 가지고 언론 태도 바꾸는 거 보세요. 지금 정치 쪽에 태도 바꾸는 거 보세요. 여러분 종부세 폐지요? 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꺼낸 거예요. 국민들이 싫어할까봐 욕할까봐 못 꺼내다가 이제 꺼낸 거예요. 누군가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누가 맞는 말을 했을까요? 그러고 보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국토부 장관님이 바뀌었네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정치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다음에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님이 완전 총선용 스나이퍼였다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강한 분, 이런 분이 국토부 장관님이 있다가 총선만을 위해서 대비하시다가 총선에 나가고 총선 전에 국토부 장관님이 그분이 나가야 되니까 새로운 분이 왔는데 말을 꺼내려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말을 또 꺼내려니까 야 그거 정치적으로 부담되니까 총선 전에 꺼내지 마. 원래 총선 전에 꺼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총선 끝난 다음에 그래? 그럼 이제 그거 꺼내? 라고 얘기했는데 두고 보세요. 생각보다 이거 진작 꺼낼 걸 그랬다. 반응이 좋은데?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야당이 부동산도 야당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잘한다고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좀 배울 점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3가지 정리해봤고 저는 이렇게 느꼈고 다른 분들이 책에서 이걸 어떻게 느끼고 뭘 배우고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잘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